이걸 요즘에 디지털 마약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탁탁탁 넘어가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쇼폼이든 뭐든 간에 너무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중독 성향이 있는 거예요. 쇼폼 중독이 병적일 수도 있냐, 이게 병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F코드 나혜란입니다. 오늘은 쇼폼 중독 그리고 SNS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뉴욕의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고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이렇게 5개 소셜 미디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역시 뉴욕은 선진국이네요. 아무튼 이런 소송을 제기할 만큼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쇼폼, SNS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 이게 청소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쇼폼 많이 봅니다.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SNS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쇼폼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줄까. 내가 전날 컴퓨터 검색하면 다음날 그렇게 컴퓨터 뜨고 거기에 갑자기 뭐한테 막 관련 정보가 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나도 모르게 잠식하는 이제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게 되었는데 저뿐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 쇼폼 중독, SNS 중독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도 보다 보면 쇼폼이 재밌긴 해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탁탁탁 넘어가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쇼폼 중독이 병적일 수도 있냐, 이게 병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아직 병으로 등재가 되지는 않았는데 모든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매체, 수단이 다를 뿐이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이런 거 다 중독이 여러 가지처럼 보이지만 나한테 작용할 수 있는 중독의 메커니즘, 영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독이 잘 될 만한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뭐 하나 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쇼폼이든 뭐든 간에 너무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중독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요새는 흔하게 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2-3시간 보기도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쇼폼으로 계속 안 보면 불안하다. 이 정도까지 되면 요거는 중독을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 이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병적인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쇼폼 중독이 그러면 마약이랑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있을까? 이걸 요즘에 디지털 마약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중독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 성분은 도파민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그 도파민의 시대에 거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파민이 싹 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네요. 도파민 도는 게 뭘까요? 그 기분을 아시나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워낙에 그렇게 도파민을 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쇼폼 같은 매체가 늘어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제 좀 화두가 됐거든요. 이게 시대가 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 우리가 되게 많이 일상의 제약을 받았잖아요. 같이 모이는 것도 못하고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주로 혼자 있게 되고 이때 쾌락을 얻을 만한 일이 사실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같이 마셔서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사실은 쾌락, 도파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사람들이 못 만나고 혼자 갇혀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지루해진 거죠. 이때 우리의 생활을 파고든 게 이제 쇼폼들, SNS, 이제 가상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을 그냥 인류가 본능적으로 찾은 것 같아요. 도파민이 사실 나쁜 건 아니죠. 도파민은 말 그대로 흥분과 쾌락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정말 꼭 필요합니다. 도파민이 없이, 그래서 저는 도파민이 없으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우리 도파민이랑 쌍벽을 이루는 호르몬이
노르에피네프린이거든요. 뭐 그것도 사실은 쾌락을 준다는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기전이 다르긴 하지만 도파민은 직접적으로 막 진짜 쾅쾅 뛰는 뭐 흥분 쾌락.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클럽이나 막 파티 같은 데 가면 너무 막 흥분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파민이라고 하면 노르에피네프린 주는 쾌락은 조금 다르죠. 이거는 약간 불쾌감, 뭔가 내가 두렵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어떤 안정감, 쾌락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해서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거는 도파민입니다. 그 도파민 중독이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제 여기에만 빠져들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쾌락적인 게 있고 뭔가 흥분되는 게 있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두근두근하는 게 있어야지 살맛이 나죠. 근데 그거에 너무 내가 집착하고 그게 없으면 인생이 무료하다.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인생은 항상 이 자극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못 참아. 자극이 있는 순간만이 나한테 전부야. 자꾸 그걸 쫓아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 짧은 콘텐츠들 보는 게 우리 인류에 영향을, 위협을 주고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제가 인류학자는 아니지만 이 쇼폼 보고 이런 게 우리의 두뇌에는 아무튼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만 해도 2, 3분 넘어가는 거 되게 지겹게 생각이 돼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 현상에 물들어가는 건데 자꾸 짧게 자극을 주는데 익숙해지면 뇌가 그렇게 바뀌어가거든요. 꾸준히 뭔가를 인내할 수 있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쾌락만 쫓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쇼폼 중독이 됐으면 전 타이머를 꼭 하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자기 전에라면 최장 시간 1시간 정도로 타이머를 해놓고요. 무조건 타이머 울리면 이제 꺼야 돼요. 그거를 못 지키면 이거는 중독이 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타이머를 또 너무 비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게 타이머를 뭐 15분 이런 식으로 정하면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고요. 정말 이 시간 넘어가면 내가 다음날 지장이 된다.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12시는 넘기지 말아야지라고 했으면 딱 1시간 정해놓고 그 타이머 알람이 울리면 그만 봐야 됩니다. 사실 어떨 때 중독이 될까요? 어떨 때 SNS를 좀 더 보게 될까요? 자기가 기분 좋거나 할 일에 몰입할 때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울하거나 남들과 교류가 떨어지거나 내 자존감이 떨어져서 별로 다른 사회생활 하고 싶지 않고 나 혼자만 내 생활로 위축되거나 이럴 때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정말 일하는데 바쁘면 우리가 틈틈이 뭐 이동하면서 잠깐 볼 수 있지만 여기 중독될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독이 됐다는 건 사실 내가 기분 자체가 좀 처져 있거나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거나 일에 만족을 못하거나 이렇게 내가 현실적인 생활에서 정신건강에 좀 피폐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 보는 거를 특히 경계하거나 뭐 꼭 줄여야 될 사람이 있을까 얘기를 한다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SNS를 좀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꾸 남의 피드백을 궁금해하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뭐 별로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냐? 저는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나 이게 자기가 자신감이 없거나 기분이 처져 있을 때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누워서 뭐 SNS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뭐 너무 잘 알려진 얘기지만 SNS에 자기 우울하거나 자기 어려운 형편 알리는 거는 세계 난민기구 같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뭐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거를 올린 사람 거의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간, 그중에 제일 좋았던 포커스 이런 것들만 올리는데 우울할 때 이런 거 보면요. 다들 저렇게 재밌는 거 하고 사는데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 SNS 보는 것도 별로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매일 SNS를 보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만 줄이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시는 166명을 대상으로 독일의 한 연구팀이 조사를 한 건데요. 일주일 동안만 딱 하루에 30분만 SNS 사용을 줄여라 라고 해서 연구를 했더니만 업무 만족도도 올라가고
정신 건강이나 스트레스 지수도 좋아지고 특히 이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고요. 요즘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많이 핫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 스마트폰 중독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이 디지털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이 카페 같은 것들이 핫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멈추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실 이게 정신과에서뿐 아니라 뭐 명상을 하거나 정신적인 분야에서는요, 가장 건강한 상태 중에 하나를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건강한 정신으로 보는데, 뭐 SNS를 보든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든 아니면 내가 뭔가 뭐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든 그거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 내 정신이 사실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특히 SNS 같은 거 남들의 반응에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린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중독이라든지 이런 질병 문제를 떠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조금 건강하지는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충분히 돌보는데 지금 조금 피폐해져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웰빙 하는 그날까지 저와 너나코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